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리틀 엔디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 크롬을 열고 검색을 해볼까요? 리틀 엔디안이라고 치고 치면 여기 뭔가가 많이 나오죠? 메모리에 데이터를 배열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뭔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리틀 엔디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기 바이트 순서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가지고 있을 때 그 데이터가 메모리에 어떤 순서로 기록이 되느냐. 그러니까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가 기록이 될 때는 바이트 단위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인티저형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이 데이터 타입은 4바이트가 필요해요. 4바이트를 가지고 인티저형, 그러니까 정수형이죠. 그러니까 정수 0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큰 값을 기록을 하는데 그 큰 값이 그러니까 맥스 값까지 기록하기 위해서 4바이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4바이트가 실제 컴퓨터의 메모리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기록이 될 때 어떤 식으로 그 바이트의 배열에, 그러니까 4바이트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보면 뭐 빅 엔디언, 리틀 엔디언, 미들 엔디언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리틀 엔디언이에요. 왜 리틀 엔디언이냐면 이 리틀 엔디언이 우리가 사용하는 인텔 계열, 그러니까 x86 아키텍처죠. x86 계열의 컴퓨터에서는 다 리틀 엔디언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0x1234의 표현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면 실제 메모리에 기록이 될 때는 3412 보면 큰 단위부터 작은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제 값이 0x1234인데 보시면 첫 번째 바이트에 3, 4가 들어가고 두 번째 바이트에 1, 2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실제 1, 2, 그러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는 두 바이트를 쓴다라 그랬을 때 오른쪽에 1, 2, 그 다음에 3, 4 이렇게 해서 1, 2하고 3, 4 이런 식으로 매칭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메모리 상에 있는 걸 16진수로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실제 조금 뭐라 그럴까 직관적이지 않죠. 그에 반해서 빅엔디언은 이렇게 0x1234라 그랬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 뭐 어떤 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CPU에서 메모리에 그러니까 저장을 하는 어떤 그런 방식에 대한 부분이라.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고 C 드라이브에 국자가 우리의 작업 폴더였죠. 여기에다가 새 폴더를 하나 만들고 about이라고 만들게요. 자, 됐죠?
이거를 오케이.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커뮤니티 버전을 실행을 하시고 새 프로젝트 만들기, 언어는 C++로 하겠습니다. 플랫폼은 윈도우즈, 프로젝트 형식은 간단한 거니까 콘솔로 만들어 보죠. 그래서 콘솔 앱, 기본적으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콘솔 앱으로 시작을 해보죠. 다음 해서 이 위치를 먼저 국자, 아니죠, C 드라이브에서 국자 about을 위치로 해서 솔루션 이름은 variDTL에 엔디안이라고 쳐줄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first day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오케이, 이 상태로 만들기. 나중에 하고, 우선 about 밑에 리틀 엔디안이라고 생기고 솔루션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 밑에 first day C++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죠. 자, 제대로 폴더 구조는 돼 있는 것 같고, 자, 업데이트는 나중에 하죠. 우선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짜볼 건데, 우선 정수형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 정수형 변수가 메모리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정수형 변수 테스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1000이라는 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콘솔 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std endl, 이거는 crlf를 붙여주는 거예요. 우선 실행을 해볼까요? 이렇게만 하고, 자, 실행을 하면 이 코드와 같이 std, 그러니까 콘솔 아웃, 이게 콘솔이죠. 콘솔에다 헬로 월드를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1000이라는 우리가 만들었던 정수형 변수, 인트형 변수 테스트를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스페이스를 눌러서 닫고, 그러면 인트형 변수에 포인터를 하나 만들죠. A라고 만들게요. 그냥 하고, 이 변수에는 테스트 변수의 주소, 이 그러니까 앰퍼센트 연산자를 통해서 이 테스트 변수의 주소를 포인터 A 변수에 어사인 했죠. 이렇게 하면 A에는 포인터 변수라는 거는 주소값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수형 변수가 실제 기록되어 있는 메모리의 위치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심하니까 S라고 하나 만들고요.
사이즈 오브를 사용해서 테스트 변수를 넣어주면 이 테스트라는 변수가 정수형이기 때문에 이 정수형 변수에 실제 메모리가 얼마만큼 잡히는지 사이즈 오브로 그 길이를 확인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32비트이기 때문에 4바이트가 잡히게 돼 있어요. 한 바이트는 8비트거든요. 그러니까 4, 8에 32 해서 여기에는 4가 잡히겠죠. 그리고 이거를 16진수로 한번 출력해 볼까요? 헥사로 출력해라라는 걸 먼저 넣어주고, 일종의 파이프라인인데 이쪽을 거치면서 헥사 문자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테스트 넣고 뒤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따가 디버깅을 위해서 지금 이 1000이라는 게 들어가면 이 1000이라는 값으로는 4바이트를 길게 표시를 못 해주니까 테스트 변수에다가 10만을 넣어볼까요? 이 정도를 넣으면 아마 3바이트까지 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류에 return 0이라고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브레이크 포인터를 잡아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냥 클릭, 안되네. 마우스 오른쪽 키 클릭, 이 라인에서 보면 이게 중단점 삽입 됐죠? 이게 영문으로, 한글로는 제가 사실 처음 해보는 거라 좀 헷갈리긴 하네요. 이렇게 해놓고 디버거를 실행하면 이 코드가 진행되면서 여기서 멈추게 되겠죠? 자, 실행해봤습니다. 그러면 코드가 헬로 월드가 찍히고 지금 이 코드를 디버깅 할 수 있게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프로시저 단위 실행 F10키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선 정수형 변수를 클릭해 놓고 조사식 추가를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라는 변수의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 선언이 되고 초기화가 되기 전이라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 F10키를 눌러보면 테스트라는 변수에 10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요. 또 조사식 추가 A라는 포인터 변수, 지금 이거는 0x 이렇게 16진수로 표시가 되어 있죠. 메모리 번지 해서 이렇게 해서 F10키를 누르면 이 포인터 변수에 실제 메모리에 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괄호, 대괄호인가? 중괄호로 실제 그 값도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F10키를 눌러보면 S라는 걸 한번 볼까요? S는 4가 나왔죠. 왜냐하면 이 정수형 변수가 실제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그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면 1000이 나오겠죠. 테스트에는 F10을 눌러보면 이쪽에 1000이 출력이 됐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1000이라는 값을 16진수로 출력한 거니까 이렇게 출력해보면
328이라는 값이 16진수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로 놔두고 이제 실제 우리가 메모리를 확인을 해 볼 거예요. 그 부분은 어디 있을까요? 디버그 쪽에서 창 쪽 부분을 보시면 여기 메모리가 있죠. 그래서 메모리 1을 봐볼까요? 자, 뭔가 굉장히 정신이 없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쪽에다가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보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여기까지네요. 그냥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6. 근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해도 돼요. 무식하게 했죠. 오케이. 그러면 실제 A라는 변수에 이 테스트라는 이 변수의 메모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이 A라는 변수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여기다 딱 갖다 놓으시면 이 앞부분에 메모리 주소가 지금 A가 가리키고 있는 그 위치를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328이라는 값이 1000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4바이트, 이렇게 4바이트가 지금 이 테스트라는 변수의 값이고, 이 테스트라는 변수가 실제 메모리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는 A라는 변수가 갖고 있었는데, 포인터 변수가 그 포인터 변수의 실제 그 메모리를 찍어서 보니까 4바이트 28030000으로 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 출력을 했을 때는 328로 돼 있죠. 근데 메모리에 기록이 될 때는 첫 번째 바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2803000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0328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를 리틀 엔디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메모리에 기록되는 순서. 그러면 좀 검증을 해볼까요? 조금 더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만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을 해서 그죠? 구글 스프레드시트 새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메모리의 내용을 한번 찍어 볼까요? 잠깐만요. 여기를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화살표를 누른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보면 스프레드시트 이렇게 해도 되죠?
서식 숫자가 아니라 일반 텍스트로 바꿔놓고 28 탭키를 누른 겁니다. 03 00 00 이렇게 4바이트의 값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의 실제 값은 00 이 부분도 서식 일반 텍스트로 놓고 0000 03 28 이렇게 돼 있는 거겠죠. 실제는 네, 보면 실제 값은 이렇게 328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을 한번 써볼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냥 있는 도구라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328이라는 거를 실제 값수로 변환을 한번 해볼까요? 10진수로. 이걸 변환을 할 때는 어렵지 않죠. 그냥 여기서부터 할까요? 3 2는 A가 이게 16진수니까 A가 10이에요. 그래서 A, B, C, D, E니까 15가 되겠죠. 그리고 8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16의 0승 여기가 16의 1승 여기가 16의 2승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10진수로 계산을 하면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143 곱하기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값을 보면 equal은 ssum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레인지를 잡고 이렇게 해주시면 1016이 나왔네요. 이게 EF 잠깐 A, B, C, D, E, F 10, 11, 12, 13, 14 14였네요. 죄송. 아이고 15죠. 그래서 이게 1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진수로 바꿨을 때 이렇게 100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 메모리에는 이런 식으로 기록이 리틀 엔디안 방식으로 기록이 돼 있다는 걸 확인을 한 케이스고요. 실제 우리가 보는 16진수의 값은 328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실제 메모리에서는 실제 4바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된다. 이 내용이 바로 리틀 엔디안이라는 내용이에요. 별거 없죠, 사실은.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좀 더 큰 값으로 지금 2바이트밖에 사용 안 했죠. F10키를 눌러서 한 단계 더 가보면
메모리 위치는 그대로니까 그대로 놓고 보면 이제 값이 바뀌었죠. A0 860100 이렇게 4바이트로 기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스프레드시트로 한 번 더 검증을 해 볼까요?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바이트를 서식에서 일반 텍스트로 바꿔주시고 A0 860100 이렇게 4바이트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를 실제 값으로 변환을 해보면 서식 일반 텍스트로 놓고 00 01 86 A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실제 이 값이 값은 0x 00 01 86 A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10진수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01에서 0은 필요 없으니까 1, 그 다음에 8이 있죠. 6, A는 10이죠. 그 다음에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1, 8, 6, A는 10이고 0은 0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16의 0승 16진수를 지금 10진수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얘는 16진수의 16의 1승 16의 2승 16의 3승 16의 4승 5라고 쳤네요. 값이 왜 이렇게 크나 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제 그 값들을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하면 이 수식이 복사가 됐을 거예요. 수식은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수식 여기가 L6 그죠? L6와 L7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를 곱한 거죠. 실제는 클릭해 보면 이 두 개가 곱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얘는 지워야겠다. 클리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값들을 여기다 할까요? 는 sum이라는 함수로 가로치고 마우스로 클릭, Shift 누르고 클릭하고 가로를 닫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원래 값이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리틀엔디안이 어떻게 저장이 되는가까지 확인을 해 봤어요. 대충 아시겠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굳이 어려울 내용은 없어요. 실제 이 변수가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어느 메모리에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값이 이 바이트 순서가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는지 이런 내용을 다룬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종료하시면 돼요. 디버깅 중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